안녕하세요. 신지원 에듀 전기기능사 제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챕터 9 조명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설비 용어와 설계시 고려사항입니다. 조명설비 용어는 전기 쪽에서 계속 일하시게 되시면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나 그다음에 기사, 기술사 이런 자격증들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외우진 않더라도 용어, 광속, 조도, 광도, 광속발산도, 휘도라고 하는 이 용어들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설명은 굳이 지금은 다 줄줄 쓸 정도로 알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용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광속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광속은 빛의 속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어떤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여기 어떤 면이 있었을 때 이 빛이 이 광원에 의해서 이제 이 광원에 의해서 그 어떤 면을 통과를 하는 그 빛의 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루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도인데요.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밝기를 말한다. 광원이 있었을 때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1과 1이죠. 그래서 1제곱미터가 이제 우리는 단위 면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광원에 의해서 비춰지는 밝기를 이야기하고 단위는 럭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LOL이라는 게임을 우리 학생분들은 정말 많이 할 텐데요. 거기서 이제 럭스라는 캐릭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빛을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 챔피언인데, 이런 럭스뿐만 아니라 다른 챔피언 이름들도 실제 과학 용어를 따서 지은 캐릭터 이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학생분들이 조금 이제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기억하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도인데요. 인간이 전자기파를 시각으로 인식하는 감도인 시감도를 기초로 하더라 우리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시감도에 기초해서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칸델라이다. 이 광원이 얼마나 밝냐, 어디에 기초해? 시감도에 기초해서 얼마나 밝냐를 나타내는 것이 광도고 칸델라다. 광속발산도는 M으로 하고요. 광출사도라고도 하고 단위 면적에 대한 발산 광속의 비를 나타낸다. 실내 조명에는 균등할수록 이상적이다. 단위는 루멘 퍼 메타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 광원에 의해서 어느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루멘이라고 그랬는데, 이 면을 다시 또 단위 면적으로 바꿔서 쓴 것을 이제 광속발산도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 루멘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은 이제 휘도 B인데요. 어떤 광원의 단위 면적당 광도다.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감도에 기초한 광원의 밝기가 이제 광도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어떤 면이 아니라 그 면에서 또 단위 면적으로 쪼개서 사용을 하고요. 니트 혹은 칸델라 퍼 메타 제곱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은 모두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명 설계시 고려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모든 등급의 시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과 광색 및 연색색이 적절하다고 선정해야 되는 것, 심리적 효과, 미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죠. 어떤 조명 색깔에 의해서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라든지 분위기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조명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다음은 조명 방식의 분류입니다. 먼저 광속에 따른 분류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는 이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추고자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직접 비추고자 하는 곳에 이제 반대로 가는, 진짜 간접적으로 비추는 그런 조명기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직접과 반간접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직접, 간접, 반직접, 반간접 같은 경우는 어떤 광속이 100%라고 했을 때 100%에서 0% 사이에서 90에서 60은 반직접이고요. 40에서 10%는 반간접, 10에서 0은 간접, 그리고 100%는 100%에서 90%는 이제 직접 조명입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열 전구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거의 다 직접 조명을 아무래도 선호를 했죠. 그냥 비추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때 조명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간접 조명이라든지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이제 숙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기 조명 방식에 따른 광속의 양에서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제 5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같은 경우는 위, 상방향 같은 경우는 0에서 10%, 하방향 아래쪽으로는 90에서 100%. 간접은 위로는 오히려 90에서 100%, 아래로는 0에서 10% 정도 이렇게 광속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비추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한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반간접 조명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어떤 인테리어에서 어떤 좋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런 간접 조명과 반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 책에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조명 방식이 있더라. 광량 조명도 있고, 광천장도 있고, 코니스도 있고, 코퍼도 있고, 루버, 밸런스, 광량, 다운라이트, 대각선, 트루퍼, 코너, 코브. 이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제 전기공사 기사의 전기 응용 쪽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용어, 그리고 설계시 고려사항, 그리고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까지 전부 다 싹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두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능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이 5가지, 책에 써져 있는 이 5가지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조명 방식이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만 걸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원의 높이와 광원의 간격인데요. 먼저 이제 H0는 작업면과 천장 사이의 거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과 작업면, 대지라고 하죠. 직접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요,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만 광로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다. 3분의 2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5분의 4 정도. 5분의 4 정도. 광원의 높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업면과 천장 사이의 이제 거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또 5개 정도 이제 쪼갰을 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이런 5분의 4니까 이 정도가 낫겠네요. 여기까지가 간접 조명 기구의 높이가 되더라.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전반 확산 조명 시 광원의 간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 확산 조명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이 광원의 간격을 우리는 S라고 보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H0, 작업면과 천장 사이의 거리 곱하기 1.5를 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더라.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분들이 직접 조명기구와 간접 조명기구, 그리고 광원 간격을 숫자를 외우려고 하시면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천장을 하나 그려놓고요. 제가 한번 천장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대지를 하나 그려놓고,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H0로 이제 두더라. H0로 두고, 그 다음에 H0에서 3분의 2 되는 부분을 이제 H, 그 높이로 보는 거죠. 3분의 2H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대충 3분의 2 정도 돼 보이죠.
그 다음에 5분의 4도 대충 이 정도 돼 보이죠? 5분의 4. 이 간격은 얼마다? h0 곱하기 1.5 한 거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 요 그림을 그냥 외워주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외워주시면, 굳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나, 어떤 용어는 이제 아셔야겠죠. 용어는 아셔야겠지만, 숫자 등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방 설비인데요. 소방 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절히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보니까 소방 설비 기사의 기사 부분, 전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중 있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쯤만 읽어주시고, 기출 문제를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화재 감지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구분 지어서 따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종류 한번 보시고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배선 및 전기 도면의 기호인데요. 먼저 주 배선기기 기호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도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건축 도면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어떤 공간으로부터 슉 이렇게 오고 슉 이렇게 왔더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더라 라고 하면요, 먼저 이 실선 같은 경우 이 심벌에서 봤을 때 천장 음폐 배선이죠. 그러면 얘가 천장이라고 했을 때 배관이 요 위로 다니는 거죠. 요 위로 다니는 걸 천장 음폐 배선 도면에서 표기할 때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쪽에도 한번 그려볼까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노출 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점선을 길게 쭉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천장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요즘은 플로우를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바닥에 숨겨서 하는 배선이다 그래서 바닥 은폐 배선이고요. 지줄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에 도로 같은데 밑에 이렇게 지중 전선로가 다니고 있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배선도에 대한 그 심벌에서 짝대기로 이렇게 슬래시 모양이 있는데, 만약에 이 파란색 쪽에서요, 여기 위에 지금 이쪽 보시게 되시면 실선이 3개가 있죠. 여기에 전선이 세 선이 들어가 있다. 세 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 둘 있으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접지 부분이다 이렇게 있고, 전선 접속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분기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컴몬 같이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은 여기는 전선이 접속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수험자분들께서 이제 기능사를 하시게 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전선의 접속점만 하게 됩니다. 기능사를 실기시험 준비하시게 되면요. 그때 워낙 많이 보실 거라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배선 및 전기 도면의 기호입니다.
주요 전기 도면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심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회로를 봤을 때, 도면을 봤을 때, 어떤 그 회로도를 보고 여기에 무엇이 설치가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백열등, 벽부등, 형광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요 기호와, 그리고 E, WP, 이렇게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전멸기, 스위치, 여기 있는 요 기호도 많이 사용을 하고,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방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배선 방법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도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방의 이제 바닥이고, 여기가 천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천장 은폐 배선으로 이렇게 형광등 하나 달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형광등 달는데, 벽면에서 이제 뭐가 있다? 전멸기, 스위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콘센트가 E가 있는데 얘는 그냥 접지극 부지 콘센트죠. 그리고 하나 더 가서 WP, 방호용 콘센트를 사용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보고 이 심벌들을 보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시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우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80cm 이상 높이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 있는 기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굳이 외우면서 그리면서 외우는 거는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지원에도 전기기능사, 전기설비 과목에 대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요,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헷갈리는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에 정답이었던 것 같은 거를 찍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사람이 생각이 많아질수록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안 할 수는 없는데, 꼭 이거 하나 잘못 맞추면 떨어질 것 같고, 이거 하나 맞추면 붙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없을 땐, 처음 본 거, 처음에 문제가 있고, 처음에 보기가 있었을 때, 이 보기가 내 눈앞으로 튀어나왔다, 매지가이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얘를 정답으로 보시고, 다른 문제를 조금 더 여유있게 푸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